금요일 저녁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들 잡학하고 박식하게 수다 떨어보는 금요살롱 시간. 네, 오늘도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 오찬호 작가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상문학상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유정 교수가 요즘 영화평론가로 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원래 문학평론가이기도 하죠. 전공도 사실은 국어국문학 현대 비평이고요. 그래서 원래 문학평론가 하려고 시작했는데 영화평론이 동시에 당선되면서 사람들의 쓰임새가 그러니까 제가 활동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활동 중이지만 사람들이 영화평론가로 알고 있는 게 사실 어쩌면 오늘 얘기 나누는 주제랑도 연결이 되는 게 그래요? 왜냐하면 이상문학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저는 있다고 보는 게 문학과 영화를 동시에 제가 일을 하지만 대중이 관심 있는 건 영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호명이 영화평론가로 굳어졌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학이 말하자면 제 삶에서도 문학이 어떤 호명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처럼 문학이 점점 스토리텔링 산업에서 좀 시장이 적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상문학상이 굉장히 브랜드성을 갖고 있지만 이제 이게 장사의 대상이 된 거죠. 이 브랜드성을 명예와 권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명예와 권위를 어떻게든 어떤 경제적 이익으로 바꾸려는 과정에서 그 불이익이 누구한테 갔느냐? 창작자한테 간 건데 사실 이거는 영화계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한 사태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도 문학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작가의 저작권이라든가 권위가 상당히 지켜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자본과 경제 논리가 거기 침투해서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이번 사태의 전말을 좀 먼저 소개하고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평가가 먼저 나오긴 했지만 네네네. 오찬호 작가께서 조금 소개해 주세요. 처음에 이게 왜 불거지게 된 거지. 이상문학상을 이번에 타시게 된 분이 수상을 거부하면서 시작됐죠. 네, 김근희 작가가 그 이제 SNS에 아주 상을 받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알리면서 그런데 이제 오후에 관련된 어떤 그 계약서 서류를 보니까 그 저작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을 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뭐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앞으로 그 단편이 이제 상을 받았는데 한 3년 정도 그 저작권을 그 출판사가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작가들이 여러 단편들을 모아서 책을 내잖아요. 예, 그때 이상문학상 작품집이 항상 나오죠, 매년. 이제 그거는 출판사에서 내는 거고 작가들이 또 자기 작품들을 모아서 내는데 그때 그 상 받은 그 문학 제목을 쓰지 못한다. 그 앞표지로. 그래요. 네,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상문학상이 말하자면 대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수상작이 있어요. 그 어떤 작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금희 작가는 그분이 아니에요. 거기 밑에 후보로 올랐던 많은 작가들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이 표제작이 되는 이상문학상 올해의 수상자가 아니에요. 그 밑에 수많은 후보군들이 뭐 67명 들어가면서 우수상 수상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학사상사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 상을 수상한 사람한테 요구한 게 아니라 그 우수상의 이름을 올린 후보군들에게까지도 3년 동안 너의 저작권을 나에게 양도해라라고 하는 얘기가 된 거니까 굉장히 사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최우수상이 아니라 그냥 우수상까지도. 네, 그래서 윤희영 작가도 내가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내가 받는 동안 그러면 우수상에 올라와 있던 여러 명들이 나와 함께 그러면은 이랬다는 거야. 내가 너무 미안. 나는 그 사태를 몰랐는데 동료들한테 너무 미안해 하니까 절필까지 간 거예요. 네. 아예 절필 선언을 했죠. 작년 수상자는. 그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 작품집에 당신을 우수상으로까지 포함해서 실어줄 테니 3년 동안 이 단편에 대한 저작권은 요구하지 마라. 또 이 자신의 단편을 다른 자신의 작품들과 함께 작품집을 내는 건 좋은데 제목에 그건 쓰지 마라. 이런 얘기란 말이죠. 맞습니다. 저는 조금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찬호 작가도 소설 써요?
아니 소설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일단 이제 출판사에서 늘 상을 주고 그런 식으로 책을 묶어내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그러니까 뭐 별 문제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동안에 그냥 별 문제 의식 없이. 네. 그래서 그 상이라는 명예가 워낙 크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자신의 뭐 수입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작가만이 느낄 수 있는 문학 작가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자존심이 진짜 이제 무너진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좀 뒤늦게 했습니다. 이상문학상이 우리 문학계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고 전통 있는 상 아닌가요? 비중과 전통과 브랜드성까지 있죠. 사실은 우리 셋 다 그 교수님까지 집에 한 권씩 다 있잖아요. 그럴 만한 문학상 수상집이 그 한국에서 특히 드물고요. 1회 수상작이 김승옥 작가입니다. 서울의 달빛 영장이라는 김승옥 작가 작품이고 면면이 따져보면 오정희 작가라던가 정말 한국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뭐 한강 작가도 있고요. 그래서 일테면 한국 문학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1회 수상작부터 쭉 읽어도 될 정도의 명예로운 상이었으니까 이게 훨씬 더 여파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상은 처음부터 문학사상사가 준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계약 조건이 있었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3년 전부터 생긴. 3년 전? 네. 그러니까 원래 상이라는 게 격려해 주는 거잖아요. 잘했어, 수고했어라고 이제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저작권은 작가의 천부 인권하고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개봉하는 작은 아씨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워낙에 그 자전적 소설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 뭐라고 나오냐면 출판사 사장이 선입세 대신에 저작권 나 줘. 그럼 내가 저작권에 대한 걸 주면 선입세 많이 줄게. 라고 하는데 이분이 신인 작가로 나오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저는 그게 제 권리라서 안 주겠어요 하는데 저는 일부러 그 장면을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네, 인권을 뺏은 거죠. 네. 이제 또 나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번에 굉장히 좀 반대를 하신 분들이 다 젊은 작가 분이시라는 거죠. 70년대 이후에.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상 예전에 문단의 어떤 풍토는 굉장히 거대 권력에 맞서가지고 어떤 패러다임을 이렇게 제시하는 글이었다면 그분들의 글들은 실제 소설책들도 굉장히 어떤 일상 속에 드러나는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한 묘사를 다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일상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이것을 뭐 어떤 식으로든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촉을 다 가진 작가들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상문학상 그러면 다들 와 이러면서 이거 내가 뭐 감수해야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닌 건 아닌 거다. 그래서 저는 좀 신선하게 봤어요. 그런데 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상이 안 그러다가 3년 전에 이런 조건을 넣게 된 무슨 뭐가 있나요 혹시? 알려지지 않은 비밀 이야기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는 따로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방송에서 말 못해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모든 출판사의 고민인 출판 시장의 약화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수상작 내지는 그 우수상으로 실리는 작가들이 현재 가장 그래도 문학 안에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어느 정도 이를테면 팔리는 작가들이기도 하니까 알겠어요. 단순히 이 상을 줌으로써 내가 쉽게 말하면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내서 어느 정도 팔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단편집 다 내고 막 이러면은 안 팔리더라. 그리고 문학사상사에서 그러면 자신의 출판사에서 나오는 고유한 작가들이 있으면 또 상관이 없겠잖아요. 이 수상집 말고. 근데 문학사상사에서 그만큼 작가를 발굴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오히려 이 상이라는 브랜드만 가지고 저는 출판사가 돈을 버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느냐인데 그 방식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넓은 의미에서 독서하지 않는 시대의 비극 같은 거죠. 넓은 의미에서는. 이건 그렇게 그냥 봐줄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금년 수상자 김금희 작가 문제 제기하고 작년 대상 수상자 윤희영 작가의 절필 선언까지 나오고 그러다 보니 일반 시민들까지 해시태그 운동 같이 하면서 동조하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문학사 상사가 그럼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하는데 네. 그 책임 있는 사과가 없다 보니 아직까지도 없어요? 있습니다만 이미 윤희영 작가의 절필선언 이후에 나온 좀 늦은 사과였던 거고 네. 윤희영 작가의 절필에 대해서도 많은 작가들이 좀 굉장히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작가가 절필까지 하면서까지 작가의 권리를 찾아야 할 문제인가라고 참 다들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절필 아닐까요? 그래서 많이 아쉬워하고 이 윤희영 작가 사실은 이재하 작가의 딸이에요. 딸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 굉장히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한국 문학에서도 되게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내가 다른 작가들의 삶을 묻지 않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라고 과도하게 저도 너무 자기 반성을 보여주고 말이에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작가들이 왜 먼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응원하는 이유는 이제 어떤 갑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졌고 약간 이 문단 권력에 대한 회의감을 문단 미투 운동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야 겉으로는 굉장히 고상한 척하면서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 너무 심하다. 네. 이런 식에 대한 좀 반응들이 이미 오랫동안 있어 왔던 거죠. 예. 그런 것이 이번 사건에 좀 폭발적으로 응축된 것 같아요. 예. 아니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작들 있잖아요. 여러 작품 있잖아요. 그 기생충이 받았잖아요. 그럼 아카데미 극장에서만 상영한다. 그렇죠. 딴 데서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3년간은 말이 됩니까? 미국에서만 상영이라. 그게 말이 됩니까? 같은 거죠. 네. 말도 안 되니. 그런 상을 왜 받아요? 네. 그렇죠. 3년 전에 좀 너무 과도했군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윤희영 작가 절필은 그런 거죠. 이제 장년 수상자로서 느끼는 굉장한 연결성인 거죠. 내가 그때 당시 몰랐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작가들이 생각보다 계약에 좀 어두워요. 좋은 의미로 어두워요. 예. 작가가 너무 계약에 아주 명민하게 구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연결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손해보는 느낌임에도 그렇지요. 뭐 저희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넘어가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작가분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작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계약상의 불이익의 문제를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로 맡기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조금씩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대할 움직임도 있긴 합니다. 작가들이 출판사에 막 계약서 가지고 문제 제기하면 돈 밝히는 사람 돼버리고 너는 글만 잘 쓰면 된다.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제기하지 마라. 그런 분위기가 신인 때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보다 내 글만 잘 쓰면 인정받는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이렇게 부작용이 많이 난 거죠. 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왜 뒤에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네. 책 펴낼 때마다 저자 도장 하나씩 찍어서 네. 뒤에 붙이는 네. 거. 인쇄할 때 그 부분에. 네. 그것도 다 그냥 출판사에서 자기들이 막 찍어가지고 네. 판매 부수도 조작하기도 하고 막 옛날엔 그랬었다면서요. 네. 요즘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요새 뭐냐면 작가분들도 특히 지금 이 이상문학상은 순수문학 쓰시는 작가분들인데 책을 낼 때마다 작가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일수가 다 팔려서 출판사에 손해를 안 끼치면 좋겠는데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글쎄요. 그 마음을 이용한 거죠.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그 마음을 이용한 거고 물론 잘 팔리는 작가들에 대해서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문학사상사가 사실 과거에 기억나세요? 하루키 출판사로 유명했어요. 예. 그 상실의 시대를 그 번역하고 출판하면서 대단한 한국 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갖게 됐는데 그냥 농담처럼 말하자면 그 하루키 출판권을 잃어버리면서 생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좀 여러 맥락을 포함해서 말하자면. 네. 그래서 그 출판이라는 게 돈을 버는 일이기도 하지만 작가를 같이 키우고 성장시켜야만 그 출판사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그 작가를 착취하거나 그 권력을 권위를 건드리면은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출판사가 존립할 수가 없는 사태가 되는 거겠죠. 오찬호 작가는 문학은 아니고 사회과학 분야의 서적 여러 권 냈잖아요. 네. 그런 교양 사회과학 분야 출판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혹시 좀 있어요? 이제 좀 더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더 심각해? 이거는 이제 출판사 갑질이라기보다 이런 워낙 이제 그 협소하니까 국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여러 가지 뭐 좋은 책 상 주는 상도 있고 이제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걸 집행하고 이제 심사하고 선정하는 또 단체가 있겠죠. 그게 또 권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돈을 또 나누기 위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서로 불신도 심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럴수록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글쓰기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게 될까? 그 기준에 맞추려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그 돈을 따지 못하면,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선정되지 못하면 지원 기금을 네, 못 받으면,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게 좀 심하게 못하는 편이고 그런 눈치를 보는 시기가 꽤 오래되었죠 이미.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문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교양이든 책을 안 읽다 보니 출판 시장 전반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작가들에게 이렇게 직격타가 가는 그 상황이군요. 그 아까 전에 이제 뭐 요즘도 몇 부 팔리는지 뭐 모를 리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출판사가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출판사하고 서점의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품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세련되게 개선이 되어야지만 이런 문제도 좀 해결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내년부터는 이상문학상에 그런 계약서 안 내겠죠? 아유, 설마 그렇게까지 대답할까요? 저는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 이번 사태 봅니다. 한 줄로 평한다면 강유정 교수? 저는 이번 이상문학상 사태는 인권 침해다. 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오션호 작가. 저는 상이 너무 많으면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네. 그렇다고 상을 없애요?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좋은 글들이 이렇게 대중들에게 환호받을 이렇게 눈치 안 보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상 이런 게 많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죠. 그럼요, 맞아요. 그게 참 어렵죠. 오늘 여기까지 강유정 교수, 오찬호 작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